재밌죠? 좋아요! 대통령은 누구? 대통령은 누구? 대통령은 누구? 누구? 아싸, 몰래 축하쳐. 여러분, 즐거워요? 6월 4일 대한민국의 즐거운 날이 시작된 날입니다. 대통령은 누구요? 이재명. 아이고, 좀 뽑혀야 돼? 알았어요. 3곡만 더 하고 가자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저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을 텐데, 사진 찍는 거 어떡하라고요? 다 카톡을 알려주시라고. 알렸습니까? 아이고, 또, 좋은 노래가 나오네, 아파트. 이거 우리 다 추는 거잖아, 관광 코스튬. 딴 거 하지마, 이것만 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1번. 딴 거 할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춤이 돼요. 이재명과 만들어봐. 이재명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리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함께 이재명 함께 잘 사는 중 만들어가요. 실적 성장 이뤄가요. 경제 강국 만들면서 세계를 주도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시급은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이 보신 장면은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이 노래장날 지지자들과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추모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모든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16주기 행사가 열리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열린 추모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봉화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했고 국회의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수많은 추도식 인파가 참석해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호남지역 유세를 담당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오늘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자, 여러분 손 다 전남 구례 전통시장을 찾아 유세를 펼치면서 선거 로고송을 크게 틀고 지지자들과 춤을 추는 모습은 정상적인 유세 현장은 아니어서 대다수 구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인 셈인데 상주가 상가집에서 노래 틀고 춤추는 것과 다를 점이 무엇이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후보자 본인은 물론 국회의장과 민주당 출신 상임고문 등등이 대거 추도식에 참석한 마당의 추모식 날 유세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선거로 고송을 크게 틀고 지지자들과 춤을 추는 현장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라이들도 저런 또라이들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져도 딱히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 출신군 도의원의 물론이고 출마 예정자와 당 관계자 그 누구 한 사람도 이를 만류하는 당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심이 변한 건 한순간입니다. 이재명도 후보도 말하기를 담양의 예를 들어 이 후보자가 당대표 시절 3번이나 찾아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 부탁했으나 호남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선택을 한다고 말했듯이 대선이 끝나면 1년 후 곧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조국 혁신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소속 후보자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호남의 무서운 민심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지적했을 뿐이니 정청래 의원은 국힘 세력이라 몰아붙이지 마시고 오는 26일 구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사과하시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로고송 크게 틀고 춤추기 전까지 명연설을 하는 권양엽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유세 장면입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 방금 우리 이현창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그런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16주기 서거일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노무현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노무현을 닮은 정치인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덕분에 더 큰 위기는 막았습니다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노무현이 꿈꾸는 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투표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바로 부정선거를 늘 의심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2020년 검찰에 요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망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내란을 연장시키자고 하는 저들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아야 사야 되겠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호남의 사이 김문수 양수발전소를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호남의 사이는 맞습니다. 그의 부인이 고흥 출신이고 순천역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순천역으로 나왔고 저의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호남의 사이
정신이라면 호남의 사이답게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을 따른다면 우리가 사이대접하죠. 씨암탉이라도 고아서 먹이면서 힘내라 하겠죠. 그런데 김문수 어떤 사람입니까? 쿠데타를 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양하는 그런 극우 아스팔트주의자 정광훈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광훈의 태극기 부대와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국민한테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호남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에 이끌려면 안 됩니다. 그 호남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곡성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아버지가 죽곡면에 살고 여동생이 죽곡면에 사니까 좀 봐줘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켜야 이 시장의 장사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내란을 연장시키려는 그런 세력을 대표주자예요. 내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저들의 음모대로 쿠데타가 계속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5.18 때 얼마나 많은 처참한 민간인들이 회상되는지 수없이 아직까지도 이름도 찾지 못하는 그런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던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사이 운운하는 그 사람에게 단 한 표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의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려면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정말 기호 1번 이재명 세 번째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세 번 출마해서 당선되었듯이 가장 김대중을 닮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김대중이 IMF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재명이 이제는 이런 비상계엄 내란의 국가위기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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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께서도 상대원 시장에서 후보가 이야기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는 화전민이었습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식구들과 함께 경기도 성남에 자리를 잡았는데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상대원 시장이라고 하는 이곳 구례시장 같은 그런 전통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냉장고가 시원치 않았던 그런 때에 버리기는 아깝고 내일 팔기는 어려운 그런 과일들을 걷어다가 저녁에 그것을 잘라서 가족들에게 먹였던 그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달콤한 과일을 먹어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겠다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 과일을 갖다가 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그 시장에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엄마 뒤에 숨던 그 학생이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 교복을 만들어서 입고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남들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공장에서 일을 해서 그것을 벌어서 가족들의 살림에 보탰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서민의 삶을 잘 알고, 그러나 말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면서 차근차근 실력과 능력과 실적으로 검증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도 지난 4개월 동안 나열안을 국민과 당원과 함께 단계 진두지휘하면서 막아왔던 사람입니다. 군인과 함께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 여러분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라이브 하면서 국회로 모아서 국회의원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아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십을 갖춘 기호 1번 이재명,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통령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말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청래 위원장님이 오셨나요?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구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바꿀지 잘 아시나요? 아마 선거 공보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구례에는 많은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났을 때 농산물이 제대로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해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피해 농가, 냉해, 혹한 이랬을 때 피해가 있을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재해보험법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쌀 농사 지어도 가마당 20만원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너무나 그것이 수급이 맞지 않아서 쌀 직불법 양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시켰는데 2번씩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사 지어도 우리 옛날에는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권력은 투표장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랄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저쪽 땅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죽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니 말로 해야지. 왜 계엄군들 총칼로 국회의원들 잡아가다가 죽이려고 했냐고요. 국회는 말로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광주 전남 주로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아이고 옛날에 김대중 때문에 우리가 속 끓었는데 요즘은 이재명 때문에 속 끓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옛날에 김대중도 4번이나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도 4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 4번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니,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받았습니까? 탄압한 거예요. 이재명이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김대중 대통령처럼 첫째, 죄도 되지 않는 것을 먼지털이하는 것처럼 검찰이 탈탈 털어서 수백 번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 여러분 덕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검찰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이재명이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 말만 하면 그렇게 조선일보 등에서 씹어쌌어요. 그런데 펜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죽었어. 왜? 여러분들이 열렬히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안 죽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재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 공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권영영 의원은 왜 인사 안 해? 내가 할 때 같이 해야지. 다시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더 생각할수록 끔찍해요. 저기 어디 부산 갔을 때 1월 달에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살벌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쓰러져 누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탁 맞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쓰러져 누워있는데 근데 왜 뜨뜻하지? 이랬대요. 보니까 피가 주르륵 흘러가지고 뜨뜻하더래요. 근데 옆에서는 자꾸 이제 눌러 이제 막 이제 수건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을 봤답니다. 하늘을 탁 봤더니 하늘이 그렇게 맑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저 하늘을 보면서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1mm 차이로 동맥을 빗겨갔어요. 이것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 덕분입니다. 1mm만 옆으로 갔으면 동맥을 찔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응급처치하는데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못 살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래서 살았어. 그랬더니 작년 12월 3일날 윤석열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재명 잡아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막았어요?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가지고 내가 욕을 못하겠네. 여자 보좌관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막 군인들 막 등짝 때리면서 야이 이러면 되냐 막 이러고 군인들을 그렇게 했어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보좌관 어디 갔어? 우리 보좌관 여기 있는데 저분이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현역 중대장 출신이에요. 제가 계엄 소리 듣자마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국회로 좀 나오시라고. 큰일 난다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국회까지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담을 몇 시 몇 분에 뛰어넘었는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 그때 우리 보좌관이 그래요. 의원님 10시 48분에 담을 뛰어넘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왜 국회의원이 이렇게 적지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답니다. 이 전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이 의원님 한 번 통화한 게 아니라 4번 통화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 하면 기억력 좋잖아요.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군사상 필요해서 국가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때만 한다. 이거 다 외우잖아요. 제가 저도 나름대로 머리가 커서 기억력은 조금 있는데
비상경 때 집에서 국회로 갈 때는 보장 안 하고 4번 통화를 했다는데 지금도 기억이 없어요. 나 난생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려니 웃지만 본능적으로 죽음을 느끼면 그 순간 기억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랬겠어요? 번영엽도 그랬어요. 우리 비상경 때 국회 담장을 뛰어넘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88년도 안김에 끌려가서 을지로 어느 호텔에서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리고 4시간 동안 맞았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계엄군에 끌려가서 또 죽도록 두들겨 맞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도망갈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본회의장 가서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고 갔어요. 권영희 의원도 그러고 갔죠? 그럼요. 몇 시에? 저는 국회 본회의장을 맨 먼저 들어가서 국회의장석을 지켰습니다. 그날 첫 생각은 5.18 저의 머릿속에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와 총을로 국회를 해산하는 거였고 5.18 민중항쟁의 그 처참함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 있어요 지금. 야, 보니까 일자로 가려서 그렇지 등골이 그냥 오싹해 있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징글징글하고 그래서 비상경을 해제했어. 그러면 윤석열이 정신 차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섰고 대조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영화 보고 다니고 있어. 이야, 정말 저런 사람들에게는 단 한 표도 아깝지 않습니까? 무슨 낯으로 표 달라고 대선에 나오냐고요. 저쯤 됐으면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후보 낼 자격이 안 되는 당입니다. 이번에는 안 낼랍니다. 이랬으면 그래도 다음번에는 뭔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뭘 잘했다고 지금 투표하자고 표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서 한 표라도 주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표 줄까 생각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구례구는 정말 다행이네. 한 명도 없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땡겨 불고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이준석이 어떻고 단일화가 어떻고 그건 난 몰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아셨죠? 밭갈이 그러면 농사 잘 일려면 꽃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밭갈이를 우선 잘해야 돼. 여러분, 지금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제가 호남사위예요. 여러분, 저는 호남사위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투표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다 다녀보니까 투표하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목금은 무슨 날이냐? 목금은 목숨 걸고 사전투표하는 날입니다. 먼저 사전투표 해주세요. 알았죠? 원래 제가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말 오래 하는 거 11시간 39분 동안 오줌도 안 놓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려면 1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빠요 지금. 그래서 연설이 좀 길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춤을 출 텐데 어제 벌교 갔더니 400명 500명이 와서 춤을 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 아이고